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쳐요. 서랍 안에 작은 발레 슈즈 한 켤레가 있습니다. 리본이 낡아 풀어져 있고 앞쪽은 피로 얼룩져 있어요. 손을 뻗어 슈즈를 만지는 순간 세상이 흔들립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당신은 빨려 들어가요. 정신을 차리니 당신은 7살입니다. 파리 1855년 겨울이에요. 비가 내리고 축축하고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시죠. 배가 고파서 속이 뒤틀리는데 지난 이틀간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밖에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당신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소나기가 너무 아파요. 신발에는 구멍이 났는지 발밑 돌바닥이 차갑게 느껴지고 발가락은 젖어서 얼어붙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당신은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르 펠레티의 극장이에요. 뒷문 앞에서 어머니가 당신을 내려다보는데 처음으로 당신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무서워요. 무거운 문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지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치는 바람에 순간 안도감이 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소음이 당신을 덮치는데 비명, 울음소리, 발 구르는 소리, 지팡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수백 명의 소녀들이 보이는데 모두 당신 또래예요. 어떤 아이는 더 어려 보이는데 5살, 6살 정도 되어 보이죠. 모두 수척해서 당신처럼 배가 고파 보이고 어떤 아이는 이미 울고 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안으로 밀어넣고 문이 닫힙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무서워서 울고 싶지만 참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여자가 당신 앞에 서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딱딱해요.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줄을 서는데 작은 편이라 앞쪽에 서요. 옆 소녀를 보니 그 아이도 당신을 보는데 둘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연습실로 들어가니 거대한 방이 나오는데 벽에 거울이 있고 바닥은 나무예요.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데 춥습니다. 난로가 있지만 불이 약해요. 맨발로 춤춰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으니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얼음 같아요. 당신은 따라하지만 다리가 떨리고 어색하고 아픕니다. 지팡이가 당신 다리를 치는 바람에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참아요. 이를 악물고 다리를 더 벌리니 근육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하루가 지났는데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춤췄으니 10시간이에요. 중간에 점심 30분이 있었는데 묽은 수프와 딱딱한 빵이 전부였어요. 발을 보니 물집이 잡혀 있고 터진 물집에서 피가 나며 발가락이 붉게 부었어요. 신발을 신으려니 아프지만 집에 가야 하니까 신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뜨개질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을 봐요. 대답하기 전에 눈물이 나는데 참았던 게 터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신을 안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당신 손만 잡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발이 아파서 절뚝이게 되지만 당신은 절뚝임을 멈춰요. 아파도 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작은 방 하나가 나오는데 어머니와 당신 그리고 5살 남동생 셋이 삽니다. 동생이 달려오고 어머니가 빵을 꺼내는데 작은 조각이에요. 셋이 나눠 먹으니 당신 몫은 손가락 2개 크기인데 그게 저녁의 전부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뒤척이다 보니 동생이 옆에서 자는데 작고 따뜻해서 그 온기에 조금 위안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데 작은 목소리라 거의 들리지 않지만 들었어요. 어머니도 울고 있습니다.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요. 날들이 흐릿하게 섞이면서 아침에 일어나 극장 가고 10시간 춤추고 집에 와서 잠드는 게 반복됩니다. 발은 점점 굳어지면서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다시 터지고를 반복해요. 어느 날 신발에 피가 묻어나와도 더 이상 울지 않는데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다른 소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20명이었는데 한 달 후 100명이 남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쫓겨났는데 울었거나 춤을 못 추거나 아파서 쓰러진 아이들이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살아남았는데 왜일까요? 더 잘 춰서? 아니에요. 더 참을성이 있어서이고 더 배고파서이며 다른 선택이 없어서죠. 6년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13살인데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몸이 변해서 키가 자랐고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낯서져요. 하지만 춤은 늘었는데 이제 당신은 코르드 발레예요. 무대 뒤에서 춤추는 무용수들인데 아직 주역은 아니지만 무대에는 섭니다. 겨울이 되어 새 프로덕션 공지가 붙는데 지젤이에요. 솔로 배역 오디션이 있다는 소식에 당신은 가슴이 뜁니다. 솔로를 받으면 급여가 월 30프랑에서 50프랑으로 올라서 가족을 더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매일 남아서 연습하는데 다른 소녀들도 연습해요. 그중 클레어가 있습니다. 클레어는 당신보다 춤을 잘 추는데 당신도 알고 모두 알아요. 그녀의 점프는 깃털처럼 가볍고 회전은 완벽해서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지만 동시에 감탄하게 돼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오디션 2주 전 어머니가 당신을 부르는데 집에서 진지한 얼굴로 말해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클레어가 제일 잘 추니까요. 어머니가 당신 손을 잡아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극장 복도에서 다른 어머니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안무가 옆을 지나갈 때도 말을 거는데 전과는 달라요.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클레어가 요즘 기침이 심하다고, 클레어 어머니가 다른 극장을 알아본다고, 클레어 집안에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거짓말인데 당신은 알아요. 클레어는 건강하고 기침도 안 하며 그녀 어머니는 매일 극장에 오는데 다른 극장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지면서 쥐떼처럼 극장 구석구석으로 번져요. 어느 날 클레어가 당신에게 오는데 당신은 눈을 피해요. 클레어가 당신을 보지만 당신은 대답하지 못하고 목이 메입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돌려서 걸어가는데 뒷모습이 쓸쓸해요. 오디션 날이 와서 당신과 클레어 그리고 5명의 다른 소녀들이 서요. 안무가가 지켜보고 음악이 시작돼요. 클레어가 추는데 완벽해서 여전히 당신보다 나아요. 하지만 안무가의 얼굴이 굳어 있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에요. 당신 차례가 되어 최선을 다해 춤추지만 실수하고 한 번 비틀거려요. 하지만 안무가가 고개를 끄덕여요. 다음 날 결과가 나오는데 게시판에 붙은 이름은 클레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심장이 뛰는데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와요. 주위를 둘러보며 클레어를 찾아요. 그녀는 어두운 탈의실 구석에 있는데 조용히 울고 있어요. 어깨가 떨리지만 소리는 안 내고 그냥 눈물만 흘러요. 당신은 그녀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이게 잘못됐다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발걸음을 떼려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나타나서 당신 어깨를 잡아요. 소나기가 강해요. 당신은 클레어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빵을 더 줘요. 빵을 먹지만 넘어가지 않고 목이 막힙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클레어의 떨리는 어깨가 보이고 계속 보이는데 눈을 감아도 보여요. 스스로에게 말하는데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내가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나한테 했을 거라고, 이게 게임이고 이게 규칙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확신이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얼룩입니다. 영혼에 닿는 첫 번째 얼룩이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당신은 15살이 되어 드디어 무대에 서는데 솔리스트로 서요. 더 이상 뒤에서 춤추는 코르드 발레가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람들이 당신을 봅니다. 공연 전 어머니가 당신을 특별한 방으로 데려가는데 푸아에 드라 당스라고 불리는 무용수 대기실이에요.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요. 남자들이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검은 연미복을 입고 실크 모자를 썼어요. 중년에 통통하고 얼굴이 붉어요. 그들이 당신을 보는데 시선이 느껴지면서 발목을 훑고 다리를 훑고 목덜미를 훑어요. 마치 물건을 보듯이 가격을 매기듯이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봐요. 어머니가 당신 팔을 세게 꼬집는데 아파요. 귓가에 속삭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억지로 웃는데 입술만 웃고 눈은 웃지 못해요.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기름진 수염에 뭔가 묻어있는데 빵부스러기 같아요.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냄새가 나는데 땀과 술과 뭔가 달콤하고 역한 냄새예요. 그가 당신에게 너무 가까이 와서 얼굴이 거의 당신 뺨을 스칠 듯하고 콧수염이 느껴지는데 거칠고 축축해요. 당신은 얼어붙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도망가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남자 쪽으로 밀어내면서 당신 재능에 대해, 당신 미래에 대해 계속 말하는데 진짜 의미는 달라요. 제 딸을 사세요. 가격을 제시하세요. 남자가 웃으며 어머니를 보고 둘이 눈빛을 교환하는데 당신은 없는 것처럼 해요. 거래가 당신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신에 대한 거래인데
아무도 당신에게 묻지 않아요. 그날 밤 무대에 서서 춤추는데 조명이 눈부셔요. 가스등인데 수백 개의 가스 불꽃이 무대를 밝혀서 뜨겁고 땀이 흘러요. 당신은 웃으며 춤추는데 완벽한 미소를 짓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해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치마에 불이 붙으면 엠마처럼. 엠마는 2년 전에 죽었는데 치마에 불이 붙어서 무대를 달리다가 온몸이 불탔어요. 20살이었는데 당신보다 5살 많았죠. 하지만 당신은 계속 불꽃 옆에서 춤추는데 이게 일이고 이게 당신이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무대 아래 객석에 그 기름진 수염의 남자가 앉아서 당신을 보는데 소유하듯이 이미 당신을 샀다는 듯이 봐요. 당신은 웃으며 춤추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무섭고 불에 타는 것보다 굶주리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웃으며 춤춥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당신은 18살이 되어 수석 무용수가 됐는데 수제트 프리미에르로 파리 오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옆에 아버지 뻘 되는 은행가가 서 있는데 통통하고 머리가 벗겨졌어요. 그가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당신 목을 조르는데 무겁고 차가워요. 그는 당신 춤을 묻지 않고 당신 꿈을 묻지 않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 종아리를 만져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비싼 아파트에 살며 마차를 타고 다니고 실크 드레스를 입어요. 어머니는 행복해하며 당신을 헌신적인 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극장 사람들은 당신을 예술가라 부르지 않고 속삭이는데 은행가의 정부라고 해요. 공연이 끝날 때마다 은행가의 침실로 가야 해요. 무대 위에 고귀한 백조는 밤이 되면 남성의 전리품이 되는데 스스로를 최면 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성공이라고,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요. 7년이 더 흘렀어요. 당신은 25살이 되었는데 무릎이 닳고 발목 인대가 찢어져서 더 이상 포인트 슈즈를 신을 수 없고 춤출 수 없어요. 은행가는 이제 새 소녀를 보는데 16살로 더 새롭고 신선한 작은 쥐예요. 당신은 버려집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문이 등 뒤에서 닫히고 남은 건 병든 몸, 당신이 팔아버린 자존심, 그리고 다시 돌아온 가난뿐입니다. 눈을 뜹니다. 당신은 다시 서랍 앞에 있어요. 손에는 낡은 발레 슈즈가 들려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모든 게 생생한데 그 고통이, 그 배고픔이, 그 수치심이 아직도 느껴져요. 사람들은 박물관에서 드가의 그림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미소가 사실은 비명이었다는 것을요.